남과 북, 분단 반세기를 넘긴 지금 우리 민족의 반쪽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요? 군사 제일주의에 폐쇄된 정권, 북한은 공산화, 획일화, 수령 중심주의 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잇는 3대 권력 세습 체제를 구축한 북한. 그 속에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1960년대) 계급 제도를 도입한 북한. 직업조차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민군대 나간 것도 출생성분이 좋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자로서는 북한에서는 여성이 군대 나가기는 남자 100명에 여자 1명을 뽑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출생성분이 좋기 때문에 가고, 출생성분이 나쁘면 아무리 그 사람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 대학교도 갈 수 없고, 그 국가에서 지정된 농장이나 강산, 탄광, 덜극대 이런 데서밖에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항일혁명 투사다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대는 물론 나도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에도 당학교를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일꾼으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성분에 따라서. 출신 성분이란 높은 벽 앞에 지위 상승은 꿈도 못 꿉니다. 북한에서 그 초콜릿이랑 되게 희귀한 거예요. 비행사들만 먹는 거죠. 어릴 적에는 오빠가 비행사기 때문에 난 초콜릿 먹는구나. 아버지가 또 적당 있으니까 김정일대가 선물을 받아오는 거였어요, 명절에. 그러면 귤을 이렇게 한 박스 쓰게 했고, 저 귤이란 이름도 몰랐어요. 마늘쪽 같은 이런 걸 먹는다고 아이들한테 갖다 넣어놔주고, 그것도 또 그런 사람들만 먹고 구경도 못했어요. 저는 아빠가 한 번씩 그렇게 가서 선물 받고 오면 그 귤도 먹어봤어요. 선택받은 상위 계층에게만 주어진 행복. 1995년 극심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 최대 피해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장마당에는 나가서 장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40대 이상이 돼야지. 그러니까 또 뭐냐면 메뚜기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이 아닌 골목골목들에 이제 그 서서 팔다가 이제 안전원이나 이제 누가 이제 단속도 오게 되면 막 뛰고, 그래서 메뚜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민반장을 하면서 아들하고 둘이 살아야 되잖아요. 제 아들하고 둘이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 담배 2강 넘겨받아서 팔고, 술 한 병씩 넘겨받아서 팔아서 번조는 주고 이혼으로 둘이 살았거든요. 암암리에 이어지는 성매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밥을 한 그릇 사줘도 몸을 줄 수가 있고, 하다못해 국수 한 킬로를 줘도 몸을 줄 수가 있고, 또 돈을 받고도 하죠. 그건 수단과 방법 다 가게 하죠. 장마당에서 이제 자릿세를 못 내거나 하면은 이제 그 자릿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관리원들이. 그 사람들 이제 자릿세 받으려고 와요. 그리고 자릿세 없으면 오나, 이제 사무실에 오라 하면 가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픈 대로 해야지. 안 해도 못 내도 욕먹고 내도 한데, 그 사람들은 북한에는 이 어린아이들, 이 대한민국은 아동이나 이런 성추행가 되게 심하게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 걸 가지고 크게 문제를 안 여겨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으로 누가 성추행해도 그걸 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성들은 삼엄한 국경 경비대의 눈을 피해 오로지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넙니다. 목숨 걸고 탈북할 땐 정말 힘들어요. 저희는 탈북할 때 3명이 같이 탈북했거든요. 맨 처음에 탈북할 때에 정말 물이 여기까지 넘어오고 막 그런데 정말 어쨌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거지. 저하고 친구를 했대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만난 친구를 했대는데, 넘어오다가 중국에 오다가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압록강에서. 근데 그 신체가 한 달 동안에 압록강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에 북한에서 가지 안 가고 중국에서 건사해서 한 달 동안에 압록강에 그 신체가 있었어요. 총에 맞은 신체가. 하지만 탈출에 성공하기보단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각된 여성들에게 가해진 학대. 북한의 국경수비대요. 발각되면 매는 말할 거 못 되고, 때리는 거는 말할 것도 못 되고, 여자들 얼굴이 구타한 건 더 말이 없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중국 갔다 온 돈 있나 해서 그 자리에서 헐떡 뺏기고 돈을 다 보고 장에다 손 다 엮고 그 정도예요. 그 자리에서 밖에서도 강둑에서도 남자들이요.
세면 이제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여름에 진짜 차디찬 그런 데서 자야 되는데 뭐 깔개도 없고 뭐 백판장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 앉아는 들이 그런 거문보다도 또 그다음에 그 고요 같은 일보다도 뭐가 괴롭냐면 밤이면 이하고 빈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새끼 빈대들이 손가락 짬에 심지어 배꼽 짬 그다음에 이게 뭐야 발가락 짬에 대해서 물어뛰는데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국누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여자고 남자고 몽땅 다 피부병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제 우리 둘째 딸은 그 조그만 게 창문 있어요. 옆에 그 단벽에 그 창문에 박쥐처럼 매달려 잤어요. 한 달 동안을. 그 창문에 이렇게 새살창이 있거든요. 그럼 새살 떨어질까봐 그 새살창에다 이렇게 팔을 끼고 하고 이렇게 안고는 그 창문 좁은데 나는 이쪽에 매달자고 저쪽에는 우리 딸이 이제 매달려서 자는데 차라리 그 빈대 한 대 물리는 것보다 그 모기 한 대 뜯기는 게 낫더라고. 불법 낙태는 물론 만삭의 임신부를 폭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경찰들이 거기서 쭉 둘러보고 거기서 이제 대판을 꺼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애는 죽은 거 아니까 제 본 앞에 뒤집어 엎어 죽이고 2시간 울더라고요. 1시간 좀 넘게 우니까 마지막에는 숨소리가 막 뭐 어떡할까 그렇게 울다가 그래서 2시간 채 몰고 죽었어요.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에겐 인권이란 말조차 생소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 그러나 그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학교로 수업 오전 같은 데는 오전에는 수업 4시 4교시까지 하고 밥 먹으러 집에 갔다 오거든요. 다 근처에 집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게 식당 이런 급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밥 먹으러 갔다 와야 돼요. 점심시간에 집에 밥 먹으러 갔다 와서 오후쯤부터는 거의 작업을 하죠. 노동하는 시간이죠. 작업장 같은 데 가면 뭐 그 강변에 가서 뭐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거 목파 지어 나르고, 그리고 뭐 물 같은 것도 막 강변에 가서 퍼오고 이런 일도 하고, 그 농장 같은 데 가면 일단은 뭐 그 계절마다 다 다르긴 한데 가을이면 가을 거지도 같은 것도 하고. 수업을 받는 시간보다 노동에 동원되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로 꼬마 과제를 꼽습니다. 되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꼬마 과제 뭐 토끼 가죽이라든가 뭐 고무라든가 뭐 동이라든가 박어철 뭐 이런 것들 갖다 내는데 그 가져올 때까지 집에 보내고 갔다 못 가져오면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안 나오고 아예 안 나와버리고. 토끼 가죽 저는 할머니가 토끼 많이 길러가지고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은 솔직히 토끼 가죽 비싼데 그거 어디서 구할 수가 없고 그냥 맨날 그냥 선생님한테 뭐 못 내면 경비실 이렇게 선생님들 모이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뭔가 일을 하고 왔던 친구들도 있던 것 같고, 가죽은 군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겨울에 춥지 않게 뭐를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꽃제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부모가 없거나 있다 해도 돌봐줄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꽃제비라 부르는데요. 꽃제비 생활 하기 전에 더 힘들었거든요. 가족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먹지 못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정신 나간다는,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집에서 살 때는. 근데 밖에 나가서 그런 생활을 함으로 내가 벌어서 먹을 수 있고 해서 그 꽃제비 생활할 때도 뭐 그렇게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느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걸 힘들다. 집에 있을 때 그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 봄 가을에는 땅에다 비닐을 깔고 이렇게 비닐을 덮고 자거든요. 아침에 정대 빨리 깨죠. 추우니까 비닐 덮고 자도 춥거든요. 겨울에도 밖에서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밭 가을 거대하면 그 뭐 볕단이라든가 이렇게 쌓아놓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자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 한 번 잡았어요. 그렇게 겨울에
정말 죽을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냥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얼어 죽은 친구들도 많고, 사람이 죽으면 온전한 신발 입고 하면 그거 벗어서 씻는 것도 많고, 사람이 부패하면 막 정말 실제로 정말 까마귀 들어와서 살을 뜯거든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거리의 삶을 선택한 북한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는 1970년대 초 계급의 원수는 3대에 걸쳐 씨를 말려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수용소 탈출은 거의 불가능한 일. 문이 있고 양쪽에는 포대경 2개가 투항등이라 그래. 그게 200m까지 개미가 개 가는 거 다 보인대요. 그런 것이 2개가 있고 쌍보초가 있고 그런 철조망으로 휘둘러져 있고 바깥엔 가는 모래,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을 파서 깊이 이렇게 나무 뾰족뾰족하게 함정처럼 그 철조망에서 뛰어내리다가 거기에 찔려서 뛰지 못하게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응책이 마련돼 있고. 자간 거기에 들어가면 우선 자기 재행에 대해서 묻지 말라. 응? 이렇게 묻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반항하는 죄로 무조건 그 공개처형에 처한다. 이렇게 하니까 죄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도 나왔으니까 그 죄를 이젠 알게 됐지. 우리 그 동생들 아직 셋이 거기 아직 있거든요. 가는 아직 그걸 모르지. 현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6곳, 약 18만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종신자 수용소인 완전 통제구역과 가족, 독신자들이 사는 혁명화 구역으로 나뉩니다. 새까말 때부터 새까말 때가 노동시간이거든. 어두울 때부터 어두울 때까지 뭐 시간이 없어. 3시 반에 일어나서 대충 먹고 4시 반에 출근해. 날라 그러면 출근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공업대대 출근하니까 10월 길을 뛰어야 돼. 3번 지각하면 하루고 자르니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잡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일을 하는 게 완전 사람을 노예와 기계화 시켜가지고 다른 잡생각 못하게 만드는 게 그 목적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강제 노예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만 하는 거죠.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죽기 살기 일해서 딱 끝날 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초보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처음에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맞고 그냥 매일 그냥 두드려 맞고 또 연장하고 그러다 다 죽는 거죠. 근데 그게 익숙이 되려면 최소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3년 안에 정치범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노동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강제 노동보다 참기 힘든 것은 정신적 학대. 넓은 길에 그 아스팔트 도로가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런 데다 이거 춤도 안 받고 먼 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면 손가락질을 싸가면서 와서 무릎 꿇고 앉으면 아가리 벌리라 그러고 거기다 가래침을 배다 였는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 거기서 그 인간 모욕을 다 받으면서 꿀떡 넘기면 매 안 맞아. 감고서 가라고 한다고 이렇게 꽁통 차면서. 근데 갑자기 그 뜨끈뜨끈한 게 막 여기 입안에 들어오면 막 별난 냄새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매 없는 매를 다 맞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도 아니잖아. 길 가다가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그렇게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그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인권 유린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모르고 인권이란 우리 말 단어도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 하루 종일 강제 노동에 시달린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통강냉이와 소금뿐. 비 올 때에는 이렇게 산에 가서 이거 버섯도 뜯어 먹지 말라 하는데 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으니까 그 버섯이 조금 뜯어다가 먹고 가고 버섯도 좀 이렇게 가서 기름이랑 좀 넣고 조미료 넣고 가공해서 먹으면 괜찮은데 그건 그저 소금밖에 없거든요. 소금. 그러니까 그저 간이나 조금 맞춰가지고 먹고는 거죠. 온 집안이 다 죽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거기. 북한지들은 굉장히 커요. 왜 뭐 근데 쥐들도 사람이 뭔가 버려야 못 살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이 다 굶판이니까 밭에 가도 옥수수 하나 없어요. 다 굴고 가니까 쥐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갑자기 도랑이 뭐냐면 사람 시체를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체는 너무 많잖아 시체가. 온동네 시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배가 부른 거지 이제부터는. 사람 시체만 다 파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 수용소들은 다 이만해. 다 이만하고 사람 시체 파먹어가지고. 뭐 이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마리 잡아먹게 되면 아주 배가 부르죠. 다 시체 파먹고. 극심한 허기로 인해 늘 병을 달고 사는데요. 페라구라 병. 페라구라가 갑자기 그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못 먹으니까 이게 얼굴에 이게 다 새까맣게 딱 안경 낀 것처럼 되더라고요. 껍질 벗어지면. 그러니까 하면 해 가라 하면 해가 어서 짝짝짝짝 다 갈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근본 짠 거도 못 되고 매운 거도 못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게 뭐 말이 아니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그 죽는 사람이 많아요. 탈북을 했다가 발각된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즉결 심판과 공개 처형입니다. 이렇게 그냥 나무대 하나 세워놓고 국장 걸어놓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장만 걸어놔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앞으로 한 절반 죽여서 자갈을 물려서 나오니까 딱 끌고 나와서 탁 매더라고 거기다. 매는데 여기 매고 여기 매고 여기 매고 이렇게 매는데 눈도 싸매고 그런데 이제 반혁명 분자에게 인민의 이름으로 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발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세 발 쏘니까 아홉 발. 너희들도 달아나면 이 참상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판결에서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25분. 변호사도 최후 변론도 없습니다. 판결자의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운명이 결정될 뿐입니다. 총살이 결정되자 판결자의 구령에 맞춰 군인들이 총을 겨눕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인권이란 없습니다. 정말 바보였습니다. 북행을 결정한 것은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던 오길남 박사. 1985년 북한 요원의 공작에 넘어가 가족과 함께 입국했는데요. 1년 뒤 그가 북한을 탈출하자 북한 당국은 아내인 신숙자 씨와 딸 혜원이와 규원이를 요덕 수용소에 가뒀습니다. 아빠, 나는 희은이에요. 며칠 전에 아버지와 함께 생일을 즐겁게 보내는 꿈을 꿨어요. 저에게도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사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부디만 건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아빠라고 소리내어 부르는 합니다. 혜원이, 규원이, 그리고 내 아내 신숙자가 이 한국 땅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교환이라고 나를 저 북한으로 보내고 바꿔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세계 여러 분들이 저 딸을 좀 해방시켜주는데
미래이란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의 행위를 다 집합시켜 놓은 곳이 바로 북한의 수용소고 뭐 생지역은 그건 너무 흔한 말이고, 예, 정말 개보다도 못한 이게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저 정치범 그 수용소에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삶이에요. 인간에 대한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곳 북한.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인간의 삶을 포기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